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대면 수업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어요. 참 코로나가 질기긴 질기네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끝났고, 생활거리로 이제 좀 완화됐는데, 또 이제 그 이태원 클럽 건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또 코로나가 또 극성을 부리게 돼서 부득불 저희가 다시 이렇게 강의장에서 만나지 못하고 화면을 통해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죠. 많지만은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는 이 온라인 교육의 그 미흡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학생다운 학습 태도를 갖고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교육 보장이 우리가 계속 장애인에 대한 교육 문제를 봤을 때 이번에 주요 학습 문제가 장애인 교육의 원리, 이 프린스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또 이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과연 통합,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같이 통합시켜서 교육하는 게 낫냐? 아니면 장애인만 별도로, 비장애인 별도로 이런 분리 교육이 더 낫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설왕설래가 있어요. 그 문제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지금 아예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번 10주차 질의응답은 통합교육과 분리교육의 장단점에 대해서 논하시옵니다. 질의응답, 통합교육과 분리교육의 장단점을 논하시오. 자, 기억들 했죠? 자, 세 번째, 그럼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의 현황은 어떤가? 현 주소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현재 장애인 교육의 현 주소가. 또 네 번째,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또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러한 카테고리 내에서 우리가 장애와 교육보장이라는 타이틀 가지고 학습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 장애인 교육의 개념과 목적에서요. 정의를 항상 봅시다. 모든 거 사회가 또 뭐 타 일반 과학도 마찬가지지만 정의, 개념이 중요하죠. 자, 정의를 보게 되면은 특수교육 대상자 누구예요? 비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이죠.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욕구에 적합한 교육 과정 및 또 그러한 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우리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을 하고 생애 주기에 따라서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이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 통합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일반 교육이 갖는 보편성 내에서 그들의 특수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또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 아동의 잠재성을 발굴하고 가능성을 최대한 업시킴으로써 자립적이고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위한 기초 능력을 배양하는 것,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장애인 교육이 특수교육법이 나오게 된 겁니다. 특수 아동이라 그러죠. 여기 이제 exceptional child, exception 뭐예요? exception 예외적인 아이들, 아동.
자, 신체적이나 정신적이나 또는 이모셔널, 정서적이나 또는 소셜, 사회적 특성에서 소위 그 에버리지 그룹, 에버리지 보통 말하는 일반적인, 평균적인 뭐 이런 뜻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간주하는 그 에버리지 그룹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룹, 그 익셉셔널 차일드라 그래요. 이에 그들의 최대한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별히 교육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바로 익셉셔널 차일드가 되겠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특수교육 대상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화면에 보세요. 시각장애, 또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이 바로 특수교육 대상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폐성 장애다 하면 자폐성 장애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있고 발달지체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Exceptional Child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장애인 교육에는 하나의 프린시플이 반드시 있어요. 첫 번째가 제로 리젝트, 배제 금지입니다. 제로 리젝트. 어떠한 학교도 장애 학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 장애 종류와 정도를 고려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장애 학생의 학업권을 보장해야 하며 공교육에서의 통합을 지향합니다. 지양이 아니고 지향이에요. 지양은 다운, 지향은 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장애인 교육의 원칙의 두 번째가 비차별적인 평가, Non-Discriminatory Evaluation. 모든 학생이 공평하고 편견이 배제된 평가를 통해서 장애 판명이 되어야 됩니다. 편견이 있으면 안 돼요. 또 장애 유무에 따라 가지고 적절한 특수교육적 서비스를 계획을 해야 되고 평가에서 비롯되는 오류의 최소화를 뽑았는데 오류가 최대가 되면 안 돼요. 오류의 최소화가 있어야 되고 다양한 검사 및 언어나 습관 등 학생의 문화적 배경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Non-Discriminatory Evaluation, 비차별적인 평가 원칙이 됩니다. 세 번째가 Appropriate Education, Appropriate, 적절한 교육이 있어야 되죠. 학생의 개별적인 욕구, 역량에 따라서 맞춤식 교육을 통해서 눈높이 교육이라 하죠. 맞춤식 교육. 이걸 통해 가지고 학생에게 혜택을 줘야 돼요. 또 부모나 보호자에게 어떤 경제적인 부담도 주지 않는 가운데 일반 학급, 특수학급, 가정, 병원, 시설 및 기타의 장소에서 특수교육 요구 학생의 교육적인 필요에 맞게 설계된 개별화 교육 적용이 문제입니다. 개별화 교육을 적용해줘라. appropriate,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네 번째가 최소 제한, 최소 리스트, restrictive environment라고 해서 최소 제한 환경입니다. 개별 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과 함께 최대한으로 적절한 범위에서 maximum extent appropriate, maximum extent appropriate 상태에서 교육을 받게 해줘라. 여기는 mainstreaming, 또 integration, 또 inclusion의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적법 절차에 입각한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 Procedure, due, process.
교육상의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죠. 또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되죠. 만약에 이런 것이 불이익이나 차별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줘요? 합당한 권리의 보상을 요구하는 적법 절차 등 적법 절차가 있어야 돼요. due process가 여기 따라가줘야 된다. 다섯 번째예요. 그게. 자, 여섯 번째 봅시다. 여섯 번째가 이제 parent-student participation. 부모, student participation, 참여 권리입니다. 특수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과 관련된 지역 정책이 있죠. 또 교육 정책이 있고 국가적으로 또 지자체별로 지역 정책, 국가적인 교육인적 자부에서의 교육 정책 또는 평가 과정이 있고 또 개별화 교육 계획안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 이런 프로시저에 부모와 페어런트, 스튜던트, 학생들을 파티시페이션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드시. 그러니까 이 부모 학생의 참여 권리가 인위적인 게 아니라 당연하다. 절대적이다. 반드시 그 특수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과 관련된 지역 정책이나 교육 정책이나 평가 과정이나 개별화 교육 계획안 등을 마련할 때는 과정에 학부모와 학생들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Parent Student Participation, 부모, 학생의 참여 권리. 이렇게 장애인 교육의 원칙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6가지. 6가지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어서 합니다. 아까 우리가 장애인 교육의 원칙 6가지 설명을 드렸죠. 그 중에서 마지막 6가지에서 뭐예요? 부모님과 학생의 participation, 참여예요, 참여. 그 프로시저예요. 프로시저.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녹록한가요? 좀 약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갭이 있죠? 현실과의 괴리감이 있다는 얘기죠. 암튼 특수교육의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특수교육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슨 교육이에요? 통합이에요? 분류예요? 이건 인테그레이션, 통합교육이에요. 가능하면은 비장애인과 같이 어우러짐 교육을 추구한다 하는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교육의 목적과 목적이 상이합니까? 같습니까? 특수교육도 그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그 통합교육이기 때문에 일반 교육의 목적과 통합교육의 목적 설정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맞춤형 교육이에요. 장애에 따른 특수성과 그에 합당한 시설과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또 특별한 훈련을 받은 전문 교사와 여러 가지 보조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정을 해줘야 되고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이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망 속에서 장애 아동의 욕구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조성이 돼야 돼요. 또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 인테그레이션, 통합화 교육 내에서도 맞춤형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이 세부적으로 미시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얘기고 또 다양한 방법과 수준에 의한 보조 서비스도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장애인 통합교육의 개념과 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시간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교수 활동적 통합도 필요하고 사회적 통합도 필요합니다. 시간적 통합에 봤을 때 일정 시간 동안에 장애가 없는 또래와 동일한 교육 환경에 배치를 시켜야 돼요. 또 교수 활동적 통합에 놓고 봤을 때는
일반 학급의 그 학업 활동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사회적 통합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교사와 또래로부터 구성원과 동료로 수용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야말로 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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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에요. 교사와 또래로부터 구성원과 동료로 수용되는 교사와 또래 집단과의 진정한 통합 필요하다는 얘기죠. 잠시 후에 2교시에서 또 해봅시다.